시간에는 청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청춘이란 말은 참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혈기왕성하여 거칠 것 없는 청춘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새싹이 막 돋아나는 봄과 같은 화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나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허나 청춘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플라톤은 적어도 진실한 인간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 생명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동안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기 위해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늙을 줄 알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추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돈밖에 모르며 공중도덕이나 기본 A범절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보다 현명하거나 낫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젊음에는 상상력이 꼽히고 항상 영감이 차 있으며 때로는 광기가 번득여 천재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음은 세상을 혁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젊은이는 두렵다. 장래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못하리라고 누가 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도 혈기왕성한 청춘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젊었을 때는 누구나 세계가 자기와 함께 시작되고 모든 것은 애당초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기 쉬운 것이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젊음은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젊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는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세상 물정도 잘 모르면서 오로지 자신만 믿고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급히 달려가지만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수단이나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극단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양 착각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듯이 세상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경험한 노인이 젊은이보다 현실적 판단에서 앞서는 이유는 노인은 인생사를 통해 세상은 결코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 젊은이들보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신중하게 처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세상 무섭다는 것을 알고 섣불리 무엇을 감행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면 철저히 대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략면에서 노인이 젊은이들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찰을 통해 지혜는 갈고 닦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지혜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돈에 눈이 멀어 탐욕스러우면서도 인색하여 더 천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소탐대실하기 쉽고 아집에 사로잡혀 볼품없는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무 마른 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파심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노추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허나 몸이 편하고자 일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져 결국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좀먹기 쉽습니다. 특히 편안하고자 않는 안락의자는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80세까지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던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이란 어떤 것이든 원래 내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내 방에는 소파가 하나도 없다. 나는 언제나 옛날부터 나무 의자에 앉아왔지만 그것도 몇 주일 전부터 겨우 머리받치를 붙였을 정도이다. 안락하고 고상한 가구를 주위에 두면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편한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린다. 젊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면 별 문제이지만 화사한 방이나 화려한 가구란 사상도 없고 또 사상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플라톤은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을 바꾸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춘처럼 살려면
적어도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젊은 시절과 같이 꿈과 이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죽치고 앉아 밥도둑이 되지 않고 소박하고 작은 꿈일지언정 꿈을 갖고 공부하고 일하며 사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라토노 말처럼 마음을 바꾸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자신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끝날지라도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겨울이란 단순히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항상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나이가 젊었어도 아무런 희망과 꿈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노인과 다름없는 애늙은이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40, 50이 되었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곳이 없다고 하였고, 나이 40이 되어가지고도 남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볼장을 타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에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청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괴테의 눈은 고령이면서 여전히 청년시대와 다름이 없는 숭화한 것이었다. 과연 세월은 그의 머리를 백설로 뒤덮이게 했지만 밀려드는 나의 물결이 그 머리를 숙이게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이나 그는 그 머리를 자랑스럽게 높이 들고 입을 열 때의 그는 더욱더 위대해졌다. 그는 손을 뻘치며 마치 하늘의 별에 손가락질하여 운행할 길을 가리킬 수 있는 듯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메가더가 사무실에 걸어두고 음미하여 유명해진 시인 사무엘 물만의 청춘을 음미하며 진정한 청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이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우리가 늙는 것은 나이를 먹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들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은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땀으로 사그라질 때 그때 마음은 시들어버린다. 60이든 16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으려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내 가슴 속에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냉소라는 눈에 정신이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살이라 할지라도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높은 곳을 향해서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살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자, 여러분도 3위의 울만의 청춘을 음미하며 새로운 청춘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